자, 북한 얘기를 좀 다뤘는데 오늘 대표님 특별히 오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연숲 관련된 말씀이시죠? 제가 북아현동에 살아요. 아, 지금 직접 살고 계시는 북아현동에 사는데 네. 도저히 서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광화문 광장의 1점 네.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현장에 보내서 한번 네. 헬리캠으로 좀 찍은 화면입니다. 네. 저를 보시는 네.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있었던 숲이요. 광화문 광장의 1.6배입니다. 1.6배. 6배고 네. 저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 허가가 절대로 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네. 이게 불법, 편법, 특혜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한 2달 사이에 숲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네. 저기 지금 유아여대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네. 1200그루의 나무를 잘랐습니다. 1200그루. 2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던 서식처, 생태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저기는 공해 정화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공해. 네. 온실가스를 연간 860톤 정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숲이었어요. 네. 저기 도심 숲입니다. 네. 저 어디 먼 데 있는 숲이 아니에요. 네. 서울에서 걸어서 광화문에서 30분 되는 거리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더구나 환경을 사랑한다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환경 무슨 교육학회 회장 출신인 이화여대 총장, 네. 그리고 수많은 환경단체,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아주 미스테리예요. 저게 지금 아주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몇 군데에서 네, 네. 보도를 하고 오히려 네. 이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꼭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단체예요. 그죠? 네. 환경단체는 도롱뇽 네. 서식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전성산. 네. 끈질기게 네. 해가지고 KTX 공사도 몇 년 동안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서울의 남산숲처럼 중요한 게 안산숲입니다. 안산숲. 예, 네. 안산 자락에 있는 이 거대한 3만 평방미터예요. 네. 그걸 없애버리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도 침묵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지금 저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네.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서대문구청이라든지 네. 여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산림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 산림청 주무관은 이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 복구를 해야 된다. 네. 복구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그 문제 심층적으로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북아연숲 파괴 논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깊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배승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그 조갑재 대표랑 그 북아연숲 파괴 문제를 직접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이시네요. 근데 지금 축구장 한 5개 크기의 북아연숲이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대에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지금 밀어내고 있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런데 지금 아주 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뭐 크게 이슈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저희 제작팀이 직접 가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 헬리캠으로 찍은 겁니다. 예. 자, 저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네. 산지관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저기가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숲인데, 저거를,
허가를 내주려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뭐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지관리법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저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자연경관지구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자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그런 이런 공사 같은 것이 네. 시장의 그 허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은 중앙정부의 산림청장의 허가사항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자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는 자연경관지구라고 할 경우에는 네. 시도지사의 그 허가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가서 박원순 시장이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제작팀이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 반응을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보고 말씀 나눠보시죠. 저희 마을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있는 저 산처럼 옆에 진짜 예쁜 그런 산을 끼고 있었어요. 너무 울창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대에서 저기를 다 저렇게 나무를 베버리고 기숙사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환경이 엄청 나빠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1등급 녹지였으니까 그 녹지로 복원하고 싶은 게 최고의 소망이고요. 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사실 허가를 다 내놓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 자체도 면담을 요청하거나 어떤 뭐 민의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게 결안으로 바위치듯이 답변이나 이런 답장들을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시다 보니까. 네, 현지 주민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기가 1등급이었다는 지금 얘기를 좀 네. 어느 주민이 좀 하셨는데 그 여성 그 인터뷰 중에서 이제 녹지 1등급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네. 녹지에 대한 표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녹지하면 그린벨트가 굉장히 익숙한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오톱이라는 자체 이 도심 속 동식물 서식지 보호 이게 등급을 따로 매깁니다. 비오토, 예. 그러니까 BIOTOP.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그린벨트지만 네. 서울은 굉장한 도심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런 것들 자연을 보호하려면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비오톱이라는 제도를 쓰는데 지금 이 북아현동 이 숲은 이 개별 등급 혹은 전체 유형 평가에서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1등급이었는데 그랬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게 지금 2등급으로 개별 비오톱 평가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지더니 네. 바로 저 이대 기숙사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도 아니 왜 멀쩡하게 좋았던 1등급이 10년 동안 1등급이 왜 네. 2등급으로 떨어졌지? 네. 공교롭게 그때 또 이대 기숙사 건축 사업이 같이 시작됐네. 네. 이 허가는 서울시장이 낸다고 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 가지 저 네. 과정에서 문제를 삼아 본다면 자연환경보전법상 그 이제 녹지에 관한 등급을 조정을 할 때 비오톱 등급을 조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 등급 변경 절차에 있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사실상 이 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비오톱 유형 변경 자체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북아현숲 현장 아주 심도 있게 취재한 저 주간조선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준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네, 북아현숲 비오톱 등급, 비오톱이라는 등급이 뭐 시청자분들 생소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한 그런 어떤 기준일 텐데 그게 하향 조정된 거에 대해서 서울시청 관계자는 거기가 원래 인공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하향 결과를 발표한 네. 조사팀, 최근 조사팀이죠. 최근 네. 조사팀은 수령이 나무의 나이가 길게는 20년, 네, 그리고 두께는 네, 10에서 15cm 정도의 인공림이기 때문에 네, 개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는 의견이고요. 네, 기존에 10년 이상 유지되던 네. 그 조사 자료는 네. 조사 결과는 자연림과 조림의 비율이 많이 봐도
5대5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네. 10년 이상 유지가 돼 왔고 서울시에서도 이견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의견이나 사진 자료를 봤을 때는 네. 상당 부분 자연님으로 보여지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산림청 자료인데요. 산림청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하향 등급 결정을 낸 그 결과 달리 사형급, 그러니까 31년에서 40년, 그리고 두께도 30cm가 네.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중경목이 26,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네. 예. 조금 그 내부의 어떤 기준이나 등급이나 이런 각 부처의 입장이나 이런 게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 기자가 보시기에는 여기가 멀쩡한 어떤 그 도심 속 숲이었는데 이게 좀 석연치 않게 네. 등급이 내려갔고 그리고 기숙사 건축이 되면서 숲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거를 네.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배 변호사. 네. 지금 서울시 입장은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로 빠져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어렵고 복잡할 텐데.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원래 저런 거 허가할 때 엄청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리저리 취재도 해보고 해보지만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를 이제 일단 내줬다는 거. 잘 안 내주는 거. 안 내주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내주는 걸 내줬다는 거. 또 하나는 환경단체가 혹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좀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환경단체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도 비오톱 단위를 낮춰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학교에서 굉장히 기숙사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청에서는 좀 하향 등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네. 이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유아여대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는데 여기서 환경단체가 나서서 이대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아, 환경단체가. 네, 그래서 약간은 이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지금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기숙사 문제,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보통은 이제 숲을 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숲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네. 기숙사를 지을 공터가 없어지니까 네. 이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 환경을 좀 낮춰주면서 네. 또 학교 측도 좋잖아요. 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네. 그럼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고 네. 또 이런 입김이 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를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 이런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럼 그 기숙사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숲을 베어내고 거기다 해야 되느냐는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메가 도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주로 감성이라든가 공동체, 에코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환경적인 면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분이신데 일단 대학교의 기숙사를 위해서 네. 그 등급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네. 무작위로 기숙사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게 과연 그분의 시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연합들이 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느냐. 네.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조 기자님이 취재를 해보시니까 서울시 자료에는 북아현동 숲이 20년 이하의 수육목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조림지다 네. 라는 게 자료인데 산림청 자료에는 그 나무들이 40년 이상 나무기 때문에 자연림이다.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것도 이게. 2등으로 네. 갈 수가 없는데 네. 서로 기관 간의 자료도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신의 시정 철학과 반대되고 네. 환경연합은 왜 침묵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서울시 자료는 산림청 자료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 이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취해 봤는데 근데 좀 분명한 답을 좀 잘 안 내놓는 것 같죠. 이게 자기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를 안 했고 네.
조금 더 뭐 나중에 더 그렇죠. 입장을 낼지 말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환경연합이 아마 통한 것이 최대 민간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 아마 네. 그런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 이 사안을 더 네. 노골적으로 좀 바라보면 2011년 말 2012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대학교 기숙사 신규 보급 정책을 이제 내놓습니다. 이제 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서울시장에 있어서의 아주 대표 공약하고 이제 나중에 업적 성과 중에 몇 개가 될 게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대학들이 이제 이 기숙사 건설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기숙사 많이 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환경 문제가 제한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지역 소상공인들입니다. 아. 뭐 연대 작년에 홍익대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기숙사를 지어버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뭐 가게도 네. 안 되고 하숙집은 물론 안 되고 왜냐면 다 이게 공식적인 학교 시설로 들어가고 학교 카페테리아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공약, 이 대학교 신규 보급, 뭐 대학생들 주거비 낮추는 거는 잡을 수가 있고 이뤄낼 수가 있겠지만 네. 또 한 가지 축 늘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게 이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삶 아닙니까? 네.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이 찬 쪽을 무차별하게 포기하는 이런 행태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돌고래 그렇죠. 네, 돌고래 방생 그런 것도 했는데 이렇게 숲은 그렇죠. 좋아하지 않느냐 뭐 이런 환경연합에 대해서 비판도 우리가 뭐 좀 내놓고 있고요. 환경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 구럼비라든가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목소리를 냈었고 네. 그야말로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불사하면서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환경운동연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네. 최근 통화에서도 아직 못 가봤다고 한다면 빨리 갔다 와서 사태 파악을 해보고 어떤 성명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네. 아직 확인을 못 해봤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싫어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환경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네. 자신과 같은 진영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침묵을 해버리겠다. 네. 잣대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시민단체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일종의 어떤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치적 침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네, 끝으로 뭐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 코멘트 한마디 보면요. 최근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아파트 막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변홍사를 할 땅에 네. 이렇게 아파트 뭐 이제 투기 어떤 그런 비판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더 중요하죠. 저기 비오톱 1등급인 지역인데 네. 물론 학교 기숙사 건축이라고 하지만 같은 환경이라는 잣대에 있어서 한쪽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자신의 네. 공약이 걸린 데는 또 이렇게 봐주기를 하고 이것은 좀 모순적인 게 있지 않나. 저희가 서울시 쪽에도 전화 연결을 좀 해봤었는데요. 좀 분명하게 지금 서울시 입장이 뭐다 이렇게 문제는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 있었습니다.